이 숫자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전 세계 곳곳의 기아율입니다. 2015년 기준 전 세계 기아 인구는 7억 9천만 명. 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고통받는 것일까요?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는 농사지을 땅을 사라지게 하고, 가뭄과 홍수 같은 자연재해는 식량 부족으로 이어져 기아를 부릅니다. 현재는 지구촌 일부의 고통. 하지만 2050년 세계 인구가 90억 명을 넘어서면 식량 대란이 올 것이라고 학자들은 경고합니다. 기아율 제로를 위해 머지않은 미래 세계 인구의 식량 안보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것,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FAO입니다. 지금 제 옆에 보이는 이미지가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FAO의 엠블렘입니다. 밀잎을 상징하는 이미지 아래 라틴어로 피아트 파니스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우리말로 하면 그곳에 빵이 있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곳에 빵이 있게 하라, 즉 모든 인류가 스스로 식량을 자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FAO의 모토입니다. 인류 식량의 파수꾼이라 불리는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FAO는 언제 어떻게 설립이 되었고 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1200년) 로마 제국의 역사가 남긴 수많은 전설과 유적이 눈길을 사로잡는 아름다운 도시 로마. 이곳에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FAO의 본부가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이 제창한 4대 자유선언에 따라 식량 농업 분야의 국제적 전문기구 설립이 추진되기 시작했는데요. 1945년에 42개 나라가 참여한 설립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설립된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FAO는 같은 해 2차 총회를 통해 최초의 UN 상설 전문기구로 발을 내딛게 됩니다. Our aim is that every man, woman and child in the world should have the food he needs to be really healthy. 현재는 194개 회원국과 121개의 국가사무소를 관리하는 UN 산하 최대의 국제기구로 성장했습니다.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FAO의 역할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UN 3대 식량 관련 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FAO, UN 세계식량계획 WFP, 국제농업개발기금 이파드입니다. 그리고 세 기구가 이런 커먼 비전을 가지고 일을 하긴 하지만 약간 하는 일이 조금씩 틀린데 FAO는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이런 정책이라든지 이런 회원국들의 테크니컬 어시스턴스를 주는 일을 한다면 WFP는 푸드 어시스턴스, 음식 구호물을 보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emergency에 대응하는 이런 게 가장 큰 맨데이트이고, 이파스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은행의 개념으로서 융자를 주고서 돈을 빌려주고, 그래서 소농민들이 소득을 창출하고 그걸 통해서 푸드 시큐리티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FAO는 크게 3가지 임무를 위해 일하는 기관입니다. 첫 번째, 빈곤 퇴치. 두 번째, 영양 개선. 세 번째, 지속 가능한 자원 관리입니다. 즉, 개발도상국의 식량 개발을 지원해 생산량을 높일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식품과 영양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또 보급합니다. 또한 모든 인류가 어려움 없이 식량을 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49년에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FAO의 회원국으로 가입했는데요. 이듬해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과거 특히 한국전쟁 이후에 우리가 극심한 식량 부족과
기술 부족에 의해서 FAO로부터 농업 전문가를 파견받고 기술 지원을 받아가지고 오늘날 우리나라 농업과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FAO와 우리나라와의 인연이 꽤 깊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여러분 중에도 이곳에 가서 우리가 도움받았던 혜택을 다른 어려운 나라들과 나누고 싶다는 꿈을 가진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선 무엇보다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FAO의 조직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를 잘 알아야겠죠. 현재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FAO에는 만여 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 중 7천여 명은 전 세계 회원국에 설치된 분과나 사무소와 지역 사무소에 근무하고 나머지 3천여 명이 이곳 로마 본부에서 근무합니다. 로마 본부는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농업, 산림, 수산, 경제사회, 천연자원, 기술협력 등 6개국과 23개과 8실의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직원들은 전문직군, 즉 프로페셔널과 이들을 지원하는 일반 행정직군으로 나뉘게 됩니다. 규모가 큰 조직인 만큼 다양한 역할과 업무를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농경제학 전문가들이 많고요. 농수산, 식품영양학, 공중위생, 보건 이런 쪽의 그 전문가들이 주축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 부서의 어떤 전문화 추세에 따라서 농업 통계학 전문가라든가 아니면은 시스템이나 네트워크 이런 지원을 하는 전산 경력자들을 많이 채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그 공석 공고를 계속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FAO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할까요? FAO 본부에 15년째 몸담고 있는 이평재 인사 담당관을 만나서 들어봤습니다. 일단은 최소한은 3가지의 최소 요건은 구비를 하신 후에 지원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석사학위 이상의 그 학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가 그 전공한 분야를 실제 실무 경험하고 계속 일치를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최소 요건이라 함은 영어 그리고 제2 외국어일 텐데요. 영어로 자기 의사표시를 하고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는 일단 돼야 합니다. 제2외국어의 경우는 모든 지원자가 중급 이상의 그런 자격은 갖추고 지원을 해야 하고요. 그 한국 외교부에서 지원을 하는 그 JPO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FAO의 자체 예산으로 그 JPO 그리고 인턴들을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나중에 공개 경쟁을 통해서 다시 이제 채용이 돼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제공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 3가지 그런 어떤 그 전제 조건은 일단 충족을 하시고 그 풀에 들어간다는 것은 향후에 어떤 그 세컨 찬스가 올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번이 아니더라도 다음 아니면 그 다음에 그 원하시는 그런 꿈을 이루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FAO 본부의 이평재 인사담당관을 통해 지원 조건을 들어봤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제기구로 진출할 수 있는 경로를 짚고 넘어갈까요?
첫 번째, 국제기구별 공석 공고를 통해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필요한 보직의 직무 내용, 응모자의 자격 요건 등이 표시된 공석 공고는 국제기구 채용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제기구 초급 전문가 JPO, 즉 주니어 프로페셔널 오피서 과정을 통하는 방법인데요. JPO란 정부가 비용을 부담해 UN 및 관련 국제기구 사무국에 1, 2년간 수습 직원으로 파견하는 제도입니다. 세 번째는 UN 및 국제기구에서 운영하는 젊은 전문가 프로그램 YPP입니다. 회원국들의 분담금에 따른 지리적 배분 원칙을 적용해서 국제기구 진출이 없거나 진출이 적은 나라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인턴십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국제기구마다 필요에 따라 인턴을 선발하고요. 인턴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UN 자원봉사단에 참여해서 해외 봉사 경험을 쌓는 방법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국제기구로 진출하기 위해선 오랜 시간 많은 준비와 노력이 뒤따라야 될 텐데요. 이미 국제기구에 진출해 있는 한국인 선배들은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쳤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FAO에 진출해 있는 한국인 직원들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까요?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FAO에 13년 만에 한국인 정규 직원으로 채용된 진수연 씨를 먼저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농업식량기구에서 일하고 있는 진수연이라고 합니다. FAO 산림국에서 일하고 있고, 저는 식량안보를 관련된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FAO의 우선 주요 맨데이트가 식량안보인데, 그 안에서 산림부에 일을 하면서 산림과 식량안보의 관계를 연결시키고, 또 그것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그거에 대한 교육 또는 capacity building 등등 이제 폴리시 차원에서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진수연 씨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환경 자원인 산림을 식량 및 식량 안보와 연결짓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됐을까요? 고등학교 시절 캐나다로 유학을 떠난 진수연 씨. 어린 시절부터 산을 좋아하고 식물 기르기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대학에서 스페인어를 전공하며 산림, 환경 쪽 국제기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졸업 후 관심 있는 국제기구마다 문을 두드려봤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시기 일쑤. 결국 작은 국제기구라도 경험해보자는 각오로 2008년부터 4년간 UN 사막화 방지조약기구, 멕시코 산림위원회, 그리고 비영리 단체인 그린아시아 네트워크를 거치며 차근차근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부지런하게 독일과 이탈리아의 2개의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런 학력과 그동안의 근무 경험을 살려 2012년 FAO의 임시 직원으로 근무하게 됐고, 2년 만에 정규 직원 채용 공고에 지원해 당당히 합격. 현재 산림과 식량 안보 분야의 전문 프로그램 담당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UN 기구에 일하는데 가장 큰 어려운 점 어떻게 보면 앞으로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 그게 뭐 당장 관련된 일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내가 하는 일, 내가 있는 곳, 뭐 듀티 스테이션에 관련된 일일 수 있는데, 어떻게 장기적인 인생의 이런 플랜을 이제 세우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네, 뭐 제가 그래도 여기 좀 오래 있었으니까 한 3년 이상 됐으니까 시간 지나면서 같이 일하는 사람도 다양해지고 많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힘든 순간들도 있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 연구하고 또 성과를 거둘 때마다 자부심을 느낀다는 진수연 씨.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온다는 말이 절로 실감이 나는데요.
이번에 만나볼 오지윤 씨 역시 오랜 시간 준비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FAO 남남협력 재원조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지윤입니다. 저희 이제 부서 자체는 남남협력과 재원조달부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남협력보다는 재원조달 지금 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재원조달 같은 경우는 이제 FAO에 회원국이 의무 분담금과 자발적 기여금을 주는데 그 중에서 자발적 기여금 관련 자금 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이제 아버지께서 외교관이셔서 어릴 때부터 외국에서 많이 생활을 하면서 아버지의 영향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기구에 대한 존재라든지 업무를 조금 어릴 때부터 아버지 소개로 인해서 알게 되었고, 외교관인 아버지의 근무지를 따라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청소년 시기를 보낸 오지윤 씨. 어려서부터 통계나 그래프같이 숫자로 나타나는 세상 일에 흥미를 느꼈다고 합니다. 이런 관심은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 은행에 입사하면서 차츰 전문성을 갖추게 됩니다. 그 후 국제기구에 진출하기 위해 영국으로 건너가 경제학 석사를 마치고 유엔에서 인턴 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알게 된 선배의 권유로 국제기구 초급 전문가 과정에 도전해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FAO에 입성. 파견 근무 기간 동안 자신의 전문 분야인 경제와 재무 능력을 인정받아서 지금의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미래에는 저는 이제 아프리카 개발은행이라든지 아시아 개발은행, 또는 세계은행 이런 은행에서도 근무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직접 이렇게 재무적 지원을 하는 그런 업무도 담당을 해보고 싶습니다. 관심 분야였던 산림, 환경 쪽의 경력을 착실히 쌓다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FAO로 입성한 진수연 씨. 그리고 민간 기업인 은행에서 전문성을 쌓고 우리나라 외교부의 국제기구 초급 전문가, 즉 JPO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FAO에서 일하게 된 오지윤 씨. 두 분은 관심 분야도 다르고 국제기구로 오게 된 과정도 다릅니다. 하지만 이 둘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문성입니다. 국제기구로 가기 위해선 언어 능력 못지않게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앞서 만나본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FAO 선배들이 여러분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네요. 들어볼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특히 10대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경험해보고, 그래서 시간이 되면 뭐 다른 활동도 해보고, 너무 공부에만 하지 말고 다른 활동도 해보고, 다른 도전도 해보고, 여행도 해보고, 그래서 왜냐면 저도 제가 좋아하는 걸 늦게서는 알았기 때문에 항상 경험을 많이 하는 거를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언어 다른 나라에 왜냐면 그냥 언어가 다른지 뭐 영어를 잘해야 돼서가 아니라 뭐 스페인어를 잘해야 돼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언어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다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그 관심 있는 분야를 깊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문성을 쌓고 나면 길이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 군데만 지원하지 마시고 내가 맞는 전문 분야하고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라면 그 공석 공고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세요. 그리고 온라인 발품을 많이 파시기 바랍니다. 내가 꼭 국제기구에 가야지, 그러면 뭐를 해야 할까라는 시작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가진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어떻게 기구가 하는 일들에 도움을 내가 공헌을 할 수 있을까? 정말로 진정으로 내 가슴이 뭐를 원하는지 그걸 따르라는 말, follow your heart,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사실 국제기구에 아직까지 한국인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보통 각 회원국의 멤버십, 인구수, 예산 분담 등의 순위를 감안해서 회원국별로 적정 채용 인원을 결정하는데요.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FAO의 경우는 한국인이 14명에서 19명 정도 근무가 가능한데 실제 근무자는 아주 적다고 합니다. 앞서 만나본 선배들처럼 어려서부터 관심 있는 분야를 탐색하고 그 분야에 맞는 전문성을 쌓아나간다면 여러분도 얼마든지 인류 식량의 파수꾼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 우리의 인재들이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FAO에서 일을 하며 우리가 도움을 받은 것보다 더 큰 혜택을 세계 인류와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